근데 얘네는 단일 객체고 얘네는 객체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집합형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룰 때 우리가 뭐 포문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객체들 하나씩 반복해서 불러올 수 있었고 그렇게 반복문을 구성할 수 있었고 또 이거와 함께 while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while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었죠.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한 true, false 불리한 자료 정도는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아예 조건을 이용한 if문까지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론을 더 하자면은 이 이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임포트를 써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리고 유용한 라이브러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함수를 정의한다던가 클래스를 정의한다던가 클래스에서는 클래스를 상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굳이 다루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그만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건데 예제를 만들어 왔는데 회귀 분석을 할 건데 회귀 분석을 택한 이유가 일단 회귀 분석이 뭔지 아는 사람 계세요? 회귀 분석을 해봤다도 계시나요? 회귀 분석 몰라요? 네, 그 통계 2 때 하죠. 네. 그래서 회귀 분석이 아이버스와 빅데이터 동아리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머신러닝의 아주 기초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갖고 오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ML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중에서 회귀 분석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머신러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면은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가 있고 강화학습이 있어요. 강화학습은 요거 두 개랑은 조금 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도 있고 좀 무리다 싶으면은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도와 비지도 위주로 제가 다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숫자의 집합이거든요. 숫자의 집합에서 어떤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x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습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y를 추론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이거는 강아지 이미지고 이거는 고양이 이미지 집합이에요. 근데 이미지는 이제 픽셀마다 RGB 값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레드가 얼마나 섞여 있고 그린이 얼마나 섞여 있고 블루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6 by 256의 정사각형 이미지라면 3개짜리 숫자 3개가 그러니까 0부터 25 사이에 RGB 값이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야 되니까 3개 숫자로 구성이 되겠죠. 한 픽셀에. 그렇게 256 곱하기 256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x가 돼가지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강아지면 1, 고양이면 2 이렇게 해서 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30개라고 칩시다. 그럼 요 숫자들을 아주 잘 근사시켜서 이런 비슷한 숫자들이 들어오면은
1을 뱉어낼 수 있게, 또 고양이와 이제 중복되는 패턴의 숫자들이 들어오면은 2를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의 컨셉이고, 여기서 y 값은 1은 강아지다, 2는 고양이다,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정답과 정답의 근거가 매칭이 돼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y가 없습니다. 비지도학습은 y가 없고 그냥 어떤 데이터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 간에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고, 비슷한 데이터들끼리만 모으고 싶다, 아니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10차원의 데이터예요. 10개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부동산 예제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내가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로만 추정을 하면은 그 차원이 1차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뭐 학교가 몇 개인지 근처에,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두 개를 갖고 판단하면 2차원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답인 집값의 첨값이 없고 그걸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이 비슷한 집끼리 같이 묶고 싶다, 아니면 여기서 한 10개 정도의 기준 데이터가 있는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한 2개, 3개로만 추려낸 다음에 지도학습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7개를 어떻게 솎아내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비지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준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정답표가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실제 답이 뭔지 맞춰보는 거, 그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애초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에서 여기 뭐 숨어져 있는 패턴을 찾는다든지,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다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가지고 간소화시킨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일단은 오늘 생각을 하시고, 지도학습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정답값이 어떤 정답값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요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많이 튀고 있는데, 이 국제 유가와 코스피 지수 혹은 국제 유가와 나스닥 이런 게 상관이 있는지, 또 국제 유가만을 갖고 나스닥 지수를 얼추 맞춰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회귀라고 부르고요. 회귀. 영어로는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클래스별로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강아지하고 분류를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그대로 이제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여러 가지 회귀 분석이 있는데,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선형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고, 이게 x 차원이 하나면은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하고, x 차원이 여러 개면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회귀 분석의 기본 사상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면은,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꿈이잖아요. 연봉을 적게 받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텐데, 자, 내가 졸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경력이 몇 년인지, 아니면 최종 학위가 뭔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초대졸인지, 대졸인지, 석사졸인지, 박사졸인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 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 직장 연봉이 있을 수도 있죠. 전 직장 연봉.
경력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전직장 연봉. 네, 뭐 아니면 뭐 9천 어느 정도? 아니면 해당 회사의 평균 연봉 이런 게 연봉을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회사의 연봉 데이터들을 그 회사원들의 연봉 데이터들을 딱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추론하고 싶은 거죠. 요것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을 갖고 이게 어떤 값을 갖고 어떤 값을 갖고 어떤 값을 갖고 어떤 값을 가질 때 연봉은 얼마다 요거를 데이터를 CSV로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각각이 이 연봉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회계 분석인데 회계 분석의 기본 사상은 뭐 전직장 연봉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제 종속 변수가 앞으로 받을 연봉이겠죠. 여기가 x는 우리가 이용할 변수, 설명 변수가 이제 전직장 연봉이라고 하면은 대략은 이렇겠죠. 당연히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데로 이직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꼭 이게 이쁘게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데이터가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전직장 연봉이 얼마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이전에 통계학에서 4대 모먼트 혹시 4대 모먼트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통계학과 분 계시지 않으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죠? 네. 통계학 보세요. 4대 모먼트 아시죠? 네? 아, 네네. 통계 4대 모먼트가 있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1 모먼트가 이제 평균이고 2 모먼트가 이제 분산이고 3 모먼트가 뭐죠? 첨도랑 외도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첨도 외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평균은 말 그대로 에버리지잖아요. 다 더해서 n값으로 나누면 평균이고 분산은 이 평균을 구해가지고 각각의 편차들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가지고 n값으로 또 나눠주면은 분산이 되는 거고 첨도 외도가 있는데 이거는 제곱하는 거고 뭐 세제곱 네제곱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3차 4차 모먼트다 보면 편할 텐데 평균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의 기대값이 얼마인지 분산은 데이터가 퍼진 정도가 그 분산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첨도는 얼마나 뾰족한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n값이 같다고 칠 때 얘는 최민값의 위주로 얘보다는 덜 몰려있죠. 근데 여기가 최민값인데 얘는 최민값을 기준으로 최민값 쪽에 잘 몰려있죠. 외도는 얘가 봉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요 정도 기초적인 통계량만으로도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직장 연봉을 알고 있으면은 다음 직장에서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한다고 할 때 이 값을 평균이나 최민값으로 대표를 해버리면은 예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오르면은 얘도 오르는지 혹은 얘가 떨어지면은 얘는 떨어지는지 같은 거네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오르는지 아니면 그 기울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얘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게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회계 분석이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요거는 지금
당연히 제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서 바꾼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그었을 때 실제 데이터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해가지고 요 거리들을 더한 거를 최소화되면은 얘가 이 중심을 가장 잘 통과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을 찾아내는 게 회귀 분석이고 이렇게 찾은 선을 우리 회귀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혹시 그 학부에서 통계학 과목 안 들었던 분 계신가요? 저 다 들으셨죠? 상공 출신이죠? 아, 경영학 상공 출신. 상공 출신이죠. 몇 학년이죠? 4학년. 너무 간단한 컨셉이죠. 사실. 상공에서 통계학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루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기초적인 머신러닝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파이썬으로 해볼까 그거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못 칩니다. 이거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연구 분야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건 이제 머슬 변수가 있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칠 수 있지만 제가 생각보다 평소에 회귀 분석을 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툴이 있잖아요. LLM을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할지 볼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국방에서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 혹시 엑셀 파일을 열어보셨나요? CSV 엑셀로 열어보셨나요? 저는 글자 좀 깨지는 이슈가 있는데 글자 안 깨져요? 홈버스에서 보고 계세요? 클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데이터도 클로드로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
여기 화면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보여준다. 네, 나오는데 저는 좀 깨지네요. 깨져서 이 컬럼을 다시 정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샵이니까 그냥 샵으로 두고 면적을 스페이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도보는 헤드로 바꿔주시고 건축 연수는 2요. 그리고 층수는 스토리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층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층수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테어스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매매가는 그냥 플로어가 아니라 프라이스로 두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통일된 변수명을 가지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요. 반드시 파이썬 파일을 사용할 그 위치에다가 이 CSV를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야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봤는데 춤표로 구분이 된 CSV 파일을 잘 열 수 있고 저는 여기다가 노트북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같은 폴더 안에다가 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보통 그 전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 공개가 잘 안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런 데이터 파일을 딱 보면은 일단 엑셀로 열어보면 좋죠. 왜냐면 열어봐서 데이터 구조가 대략 어떤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방금 변수명 우리가 지정하긴 했는데 프라이스에 대해서 대강 예측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몇 층짜리인지 몇 층짜리인지가 아니라 몇 층에 있는지 뭐 어차피 가상 데이터니까 그리고 얼마나 역세권인지 그리고 공간은 얼마나 넓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론 이거는 되게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이제 LLM을 한번 켜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해서 아니면 그냥 뭐 챗GPT를 사용하셔도 좋고 저는 요즘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간단한 거는 당연히
제미나이나 ChatGPT 무료 모형도 훌륭하게 잘 해주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2년 전에 학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비슷한 수업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교수님이 그 머신러닝 이론을 하시고 이거를 실제로 코드를 쳐보는 거는 그냥 챗GPT를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챗GPT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요즘은 워낙 평소에 너무 많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챗GPT 열어달라 그러면 금방 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인데, 뭐 여러분들이 비슷한 뉘앙스로 같이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아파트 가격과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에서 스페이스 칼럼은 각각 스페이스 면적 과의 거리, 이어는 사용 가능한, 스페어스는 층수, 그리고 프라이스는 가격.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을 때 다른 변수들이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회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가격 vs 다른 변수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롯을 그려줘. 이것부터 할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각의 변수가 합쳐져서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떤 그 가격과 다른 변수들 간에 1대1로 매칭을 했을 때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는 플롯을 그려줘 라고 해도 되고, 조금 더 이전 같았으면은 플롯을 그려줘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플롯을 그리는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짜줘 했었는데, 요즘은 플롯을 그려줘 하면은 여기 클로드 같은 경우는 뭐 GPT도 그렇던데 너무 잘 그려주죠. 그래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이쁘게 그려줘가지고 딱 보면은 확실히 면적은 가격에 영향을 주네요. 배경을 보니까 면적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케이스는 보이고, 근데 요거는 조금 난센스긴 하네요. 물론 가상 데이터긴 하지만 역의 거리가 아니구나, 난센스 아니네요. 거리가 멀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역의 거리가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경향성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용 연한이 많을수록 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각각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로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y 변수
설명 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분석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코드 블록으로 만들어줘로 할게요. 요즘은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짜줘 하면은 지가 짠 다음에 지가 돌릴 때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파이썬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나왔네요. 뭐가 나왔는데 해가지고 돌려볼게요. 보면은 대략 보면은 우리가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안 한 부분들이 많은데 임포트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많은 함수 집합 혹은 데이터 집합 이런 거를 특정 용도에 맞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디플로이를 해놨어요. 오픈소스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딘가에다 올려두면은 이걸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돼요.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그냥 임포트 판다스를 하면은 판다스에 있는 어떤 함수를 쓰고 싶을 때 판다스 뭐 read csv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귀찮잖아요. 이거는 유명한 간수입니다. 판다스는 무조건 PD로 불러오고,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보통 파이썬 할 때 우리가 PD라 그러면은 누구나 판다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인포트 numpy는 똑같이 numpy를 불러오라는 거죠. 이렇게 불러두면은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numpy 같은 경우도 다양한 매스를 이제 수행할 때 유용한 거고, 특히 행렬 NP 어레이라는 유명한 행렬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이거는 NP로 관습적으로 이것도 관습적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사이클러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 머신러닝 도구들이 있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고, 근데 LLM마다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런을 안 불러왔을 수도 있어요.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그레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법만 보자면 오케이, 여기에 있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나는 리니어 리그레션만 불러올래.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것만 불러와, 리니어 리그레션만 불러와. 왜냐면은 사이클런에 있는 모델을 다 불러오면은 좀 느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불러올래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런에 매트릭스라는 데서 이런 것들을 불러오겠어 라는 거고, 스태츠 모델 API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스태츠 모델이니까 뭐 통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건데 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DF는 관습적으로 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거든요. 판다스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약어로 DF라고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pd.read csv 하면은 판다스에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파이썬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경로를 참조하면 되는데, 다행히 이 파이썬 파일과 CSV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나요? 좀 더 키워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불러와라. 인덱스 칼럼은 0. 요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인수들이 들어가는지는. 그래서 리네임 하면은 이거 좀 깜짝 놀란 거예요. 클로드가 똑똑하네요. 똑똑한 이유는 파일에다가 제가 오타를 냈어요. 스테어스를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요 이상한 철자의 칼럼을
퍼스트 헬스로 바꿔라까지 자동으로 수행을 해줬네요. 여러분들 코드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대로 타이핑을 하셨다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y 변수,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은 price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화 해가지고 y라는 그 파이썬의 변수에다 저장을 해놨고, 이렇게 설명 변수들을 데이터 프레임화해서 x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놨네요. 이거는 인터셉트인데, 인터셉트 컨셉은 이제 이거를 파이썬을 돌려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이거는 최적화하는 모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거리들을 최소로 하는 요 가운데 지나는 선을 긋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 i고 땅 찍은 전까지의 거리를 해서 아니다 y i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참값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이 돼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실제 참값은, 근거된 참값은 여긴데? 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면 요 아래로 있는 선까지 같이 해버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거리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곱을 요거를 풀어야 돼요. 그쵸? 요거를 풀어주는 엔진입니다. OLS라고. 이걸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걸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구성하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결과값을 출하는 블록인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시켜보셨나요? 결과들이 뜨셨어요? 실행을 시켜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정도의 사이즈의 데이터셋은 아닌데, 클라우드에서 제가 지금 돌려가지고 할 수 있고, 혹시 오류 메시지 뜨신 분 없으신가요? 다 잘 돌아갔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많이 똑똑해졌나 보네 진짜. 요 정도 간단한 것만 해도 이제 보통은 이제 파일 주소가 좀 꼬일 때도 있었고 했었는데, 왜 저는 안 돌아가죠? 아, 돌아갔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이게 더 빠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는 이런 그 로그도 이쁘게 잘 찍어줘요. 결과도. 그래서 보면은 R스퀘어드가 0.95,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드도 0.93 나왔는데 되게 유의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네 코이피션트가 이렇게 되고, P밸류도 나왔는데 상수항의 P밸류가 조금
맞춥게 나오고 다른 쪽의 P-밸류도 조금 아쉬운 편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모델이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변수, 뭐 면적 그리고 도보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 1번 변수에는 요만큼 곱해주고 2번 변수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만큼 곱해주고 그리고 상수항은 이런 변수들 없이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집값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걸로 나올 텐데 그거를 말해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T 검정이 뭔지 P-밸류가 뭔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전무하다 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결과도 복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사이 되나? 그래서 이 셀의 아웃풋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해줘 하면은 이제는 이 통계 해석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겠죠. 그래서 요 설명과 같이 보면은 요거는 좀 비추천합니다. 이게 이거를 결과값을 지금은 회계 분석이지만 뭐 다른 어떤 내가 처음 만나보는 메소드에 대한 코드를 많이 짤 텐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분석 방법론에 대한 코드를 짤 텐데 이 결과 해석까지도 LLM한테 맡기는 거는 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렇게 결과가 찍힌 값 중에서 아 이게 뭐였지 좀 헷갈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 보는 주부들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LLM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분석 방법론인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파이썬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네 y 변수는 프라이스가 나와 있다네요. 네 여기서 프라이스 그리고 모델은 OLS라는 최소 자승법을 사용했고 관측된 데이터가 20개다. 이런 거는 이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언제 했는지니까. 레저주얼은 전차의 자유도가 15래요. 전차의 자유도 잔차는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로. 자유도 컨셉은 아시죠? 자유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모분산을 계산할 때는 n 값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표본 분산을 할 때는
n-1로 나누잖아요.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n-1로 나눌까? 혹시 상경결이나 이제 이공계가 아닌 분들 계신가요? 이공계가 아닌 분들 왜 n-1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모분산을 구할 때는 n 값으로 나눠주는데 관측지만큼 나눠주는데 표분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눠줘요. 우리 앞에 후배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n-1로 나눠주는지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외국 없이 분산을 살릴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 그렇죠. 랜덤하게 나타나는 값인데 이 x 바라는 값은 xi를 다 더해가지고 n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 20개까지 있고 1부터 19까지가 딱 뽑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x 바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1부터 19까지는 확률적인데 마지막 20번째는 이 x바가 이미 지정된 값이니까 정해진 값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뭐 1, 2, 4, 5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9번까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19번까지 데이터가 있는 순간 20번째 데이터는 무조건 한 가지 값이어야만 해요. 평균 값이 이미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 데이터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어떤 값인지 몰라요. 평균 값을 안다고 해도 이 두 데이터의 합은 알 수 있겠지만 이 두 데이터가 각각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는 몰라는데 여기 있는 값이 정해지는 순간 얘는 이미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이게 자유도의 컨셉인데, 그래서 이미 이 xi를 통해서 구해진 값 얘 때문에 마지막 한개의 데이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n-1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n-2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자유도가 있는데, 특히 그 실험계법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듣게 되시면은 자유도에 대해서 좀 진하게 생각해 보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어쨌든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 이거는 장차에 대한 자유도는 그냥 변수가 20개인데 변수가 4개고 절편이 하나고 이제 얘네에 대한 개수를 예측하는 건데, 뭐 이런저런 관계로 이제 자유도는 15로 간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 변수 4개.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회귀 모델이 한 95% 정도로 y 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구나를 라고 이게 좀 컨셉을 잡으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자연적인 에러나 뭐 휴먼 에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케이스에서는 그런 에러로 설명이 안 되는 혹은 누락된 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인공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R스퀘어 값이 95%가 나왔지만 분야마다 그 충분히 의미 있다 싶어지는 R스퀘어는 다를 수 있고,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R스퀘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수의 수가 많으면 R스퀘어 값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변수의 수를
이용해서 조정한 그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드라는 값도 있고, 이건 이제 더 관심 있으시면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의성 검정 BIC 오랜만에 보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 스페이스가 0.07에 그걸 갖는다 그러면은 y는 0.07x1 더하기 뭐 마이너스 0.3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얘가 한 단위 늘어나면은 y의 0.07만큼 기여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1제곱미터 상승하면은 0.07억 그러면은 700만 원인가? 700만 원이죠. 거의 그 1제곱미터당 700만 원 정도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심지어 신뢰 구간이 훌륭하죠. 요 이제 TR 값들을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유의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관계가 있어서 나타난 값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나타난 값이거나 관계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개수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역과 거리가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안 좋다. 즉 여기랑 가까울수록 집값이 오른다.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거고, 사용 연한도 당연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래 썼다는 거니까 비싸다. 이렇게 나왔고,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한 거고, 거기 이런 거 자기성관 검정 이런 것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닙니다. 자, 이거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더 사용할 일이 많으면은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뭐 OLS를 쓸 때 회귀 분석에 대한 뭐 8가정 이런 식으로 있어서 다중 공선성이 없고 자기 상관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잔차는 정규분포 따라야 되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이제 이분도 그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학을 전공하면서 훌륭한 그 심심하셔가지고 이론을 많이 정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알아야 되는 컨셉이 있을 때 참고를 많이 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돌이의 수학 정리 노트라고, 분이 그 통계에 대해서도 되게 좀 괜찮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추론도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우리 P밸류를 다뤘고, 그래서 P밸류가 어떤 컨셉인지 이런 부분도 나름 좀 이론적으로 할 수 있고, KL 디버전스도 강화학습할 때 만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뭐 베이지안 통계학을 하고 싶다 해도 여기서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LLM이랑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회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없을까요? 있네. 여기 선형회귀에 대한 이론도 있네요. 있어서 선형회귀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마칠 텐데, 간단하게
나한테. 회장님이 먼저. 그냥 파이썬 코딩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요새는 LLM도 많이 쓰고 네. 워드 프로세서도 되게 많이 하니까 예시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어떻게 활용하면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도출해낼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가 좀 특별하게 도출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